어느 날 저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황금 비율의 얼굴을 조각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몇몇 조각에 대한 히스토리와 영상을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부학에서 도망쳐온 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발전하지 못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첫 지브러시부터 조각할 수 있는 기능만 익히고 바로 실사 배우를 시작했었습니다. 무작정 사진과 똑같이 만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축하합니다. 우리는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반년 전에 만든 조각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사람처럼 만든 작품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을 조금 되찾은 뒤에 배우들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고 여러 유튜버들이 실사를 만드는 영상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개성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조각을 하면 할수록 찌그러지고 엉망이 되고 턱은 종이처럼 얇고 눈은 귀만하고 매일 Alt F4를 눌러야만 했습니다. 여러 측면의 사진들로 구조를 이해하려 했고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개선해보려 노력했지만 잔소리하려고 시던 것이는 엄마처럼 피해왔던 한 가지, 에네르미. 배우들의 레퍼런스를 그대로 베끼기만 하다 보니 해부학 구조의 무지함을 한 각도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은 그런대로 봐줄만 하지만 각도를 옮기면... 그래서 여정을 떠나기 전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지만 조각할 때마다 기본형에서부터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아티스트들을 참고하는 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은 머시스 3D 스컬프팅 스튜디오의 영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브를 얼마나 움직여야 할지 몰라서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8번의 재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람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머리보다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참고한 아티스트 영상의 조각과 비슷해졌습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보다는 따라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하루 종일 걸렸지만 사람 같아졌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뭔 개소리야! 자신감이 조금 붙어서 곧바로 조각하고 있던 크리스찬 베일 형님을 수정해 보기로 합니다. 실제로 4일 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변화를 못 느끼겠습니다. 개미지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제일 문제는 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고 Z축의 깊이감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환기를 위해 다른 배우도 시도하기로 합니다. 윌렘 데포 형님을 조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물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 안성맞춤인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랄까... 부자연스럽다? 여기 턱선을 보면 해부학 지식 없이 사진에만 끼워 맞추느라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모양을 끼워 맞추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일 형님과의 갭 차이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크리스찬 베일 형님은 투자한 시간만 100시간이 넘은 상태인 겁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본래 실력이 나온 것 뿐입니다. 처음 기본형 잡는 것부터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티스트 킹슬라이언의 영상을 보면서 기본형을 잡는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헤드 중 하나로 쳐줘야 하는지 고민했는데 코를 조각하는 방법이 아주 유용한 영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항상 따라하기만 급급해서 기본 비율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이 킹슬라이언의 기본형을 가지고 윌렘 형님을 다시 조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조각은 마치 괴물같이 보이지만 계속해서 레퍼런스들을 보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각하는 중간에 길을 잃었을 때 한 번씩 상기시켜줘야겠습니다. 기본형이 하나 생기니 욕심이 나서 헨리 카빌을 조각하기로 했습니다. 헨리 카빌의 멋진 하관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의욕만 앞섰던 것 같습니다. 눈과 입도 어색하지만 더 이상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입니다. 처음으로 레퍼런스 없이 자유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니 실사 배우를 조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하지만 이 작업 덕분에 나의 약점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조각이 안 되니 디바이드만 올리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는 중간면과 머리 크기의 비율, 항상 높은 안화의 위치,
작업에 순서가 없다 보니 목도 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특히 이 눈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레퍼런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개선하기 위해 눈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전과 비교하자면 조금 더 개선되어 보이지만 이거다 하는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관찰하다 보니 얼굴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안화의 흐름도 보여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사각의 형태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티스트 아이즈 오브 라미아의 작업을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약점 중 하나인 중간면을 잃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초반에 커팅을 통해서 면을 잡기 때문에 얼마나 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어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만들어낸 작업물입니다. 제일 입체감이 있고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작업은 이전에 만들었던 두 아티스트의 조각 방법으로 자유형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얼굴이 이루는 큰 구조들은 알게 된 것 같지만 그 재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마법사님의 영상의 도움을 받아 두상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중 구렛나루의 앞 이 부분과 귀 모양의 가운데 위 이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볼 때 보여야 하는 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뇌가 멈춘 것 같습니다. 발전이 없으니 지브러쉬를 켜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조각을 잠시 멈추고 입시생처럼 해부학, 입시조소, 입시미술 그리고 성형외과 유튜브 가릴 것 없이 공부하고 레퍼런스들을 보이는 대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긴 영상이 두렵냐고요? 이 시간도 짧습니다. 지브러쉬는 아직입니다. 하늘이 참 맑네. 아름다운데? 날고 싶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순 없습니다. 윌리엄 데포 형님을 끝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100번이 넘는 저장이 있었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기인 건지 나의 무능함을 반증하고 싶은 건지 하루 21시간씩 작업했습니다. 매일 하루의 루틴은 닮아 보이기 시작하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다음날 보면 닮지 않아 보였습니다. 매일이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멘붕에 빠져서 이때 기록한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빨개 벗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며 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대칭을 풀고 머리도 만들고 피부까지 표현하면서 드디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그마치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해부학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지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것 하나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면서 조각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땐 진짜 절실히 조각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하자라는 마음으로 두개골을 조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해가 부족했던 안화의 구조를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눈이 항상 돌아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서 뒤로 빼거나 안쪽으로 넣는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눈보다 안화의 구조가 평면처럼 보이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포 형님을 조각할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재미있게 작업했던 아티스트 아이즈 오브 라미아의 기본형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면을 자를 때 고민했지만 그때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고 자연스러워진 느낌입니다. 라미아의 헤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헨리 카빌을 다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면의 구조가 많아져서 입체감이 생겨 보이고 배우의 느낌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구조를 연결해보는 것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정도로 툴이 익숙해졌습니다. 다음 조각은 자신감만 자꾸 붙으면 실망만 더 큰 법.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기본기 이번엔 매즈 미켈슨이란 배우를 시도하기로 합니다. 배우의 분위기는 나온 것 같지만 레퍼런스와 직접 비교하면 맞는 부분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4일 동안 붙들고 있었지만 개선이 없기에 여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자신감만 자꾸 붙으면 이번엔 까불지 않고 자유형을 조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작업을 하면서 반성해보자면 아직도 저의 고질병은 조각을 할수록 밋밋해지는 중간면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다워져서 다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각은 별 코멘트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억울했나 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신감이란 말은 이제 금지입니다. 이렇게 연속된 작업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 조각이 익숙해진 듯합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잘생기고 이쁜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비율은 맞춰도 매번 못생긴 사람이 조각된다는 점은 넘어갑시다. 실력을 떠나 툴을 다루는 게 익숙해지고 무언가 만들 수 있다라는 설렘도 생기고 처음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브러시 내에 있는 플레인 조각상을 이용해서 조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면이 구성되어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조각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하면서도 진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점점 변화가 느껴지는 것은 물론 저의 지식에 한해서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동양인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각하면서 느낀 서양인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서양인은 거칠게, 동양인은 부드럽게 조각하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자유형으로 시작해서 구조가 잡히면 배우들까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은 존 말코비치 배우입니다. 러프 스케치 정도이지만 배우의 느낌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니 뎁 배우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구조가 잡혔을 때 레퍼런스와 매칭하지 않고 배우의 조각이 들어간 뒤 레퍼런스와 매칭했더니 닮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즈 미켈슨을 다시 조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우의 레퍼런스가 수지가 되어서인지 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의 조각과 마찬가지로 희한하게 이 배우는 시간을 투자할수록 닮아지지 않는 마법과도 같은 배우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라는 한국의 아이돌입니다. 첫 동양의 라이크니스로 조각했지만 너무 이쁘게 생기셔서 여성을 조각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루크 에반스라는 배우입니다. 레퍼런스가 미소 짓는 사진이 많으셔서 조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담는 것보다 배우의 느낌까지는 살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꽤 생산적인 작업이었고 이제는 정말로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조각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해보자면 폴리곤 수인 것 같습니다. 면수가 적어서 찌글찌글해지는 게 싫고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 디바이드를 올리기 바빴는데 전체적인 인물의 외곽과 구조는 면수가 높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초보자에서 입문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의 끝으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약속했던 황금 비율의 얼굴을 조각하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조각의 발전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프로그램의 기능들과 툴에 적응하느라 고생한 것이 제일 컸습니다. 입문자인 저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공감해주시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도 고려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항상 상쾌한 아침, 편안한 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